만약 정부와 대기업, 심지어 일부 의사들까지도 수십 년 동안 우리 할머니가 틀렸다고 설득하려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할머니가 싱크대 아래에 두었던 그 흔한 갈색 병이 무언가 위험하고 무책임하며 심지어 무모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드디어 할머니의 지혜를 따라잡았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천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1960년대의 기득권층으로부터 금지당하고 무시받고 비웃음을 샀지만 이제는 연구자들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민간요법 중 하나로 극찬하고 있는 과산화수소 활용법 25가지를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망의 첫 번째 방법은 그 작은 갈색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기적처럼 바꿔놓을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실까요? 때는 1962년입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십니다. 할머니 곁에는 베이킹소다와 하얀 식초, 그리고 3% 농도의 과산화수소가 담긴 갈색 병이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갈색 병을 말 그대로 모든 곳에 사용하십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죠.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정용 화학제품 회사들과 제약 브랜드들이 이 옛날 방식의 요법을 깎아내리는 로비를 시작합니다. 단돈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과산화수소 병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과산화수소가 위험하고 믿을 수 없으며 소독은 전문가와 전용 제품에 맡겨야 한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딘가 아주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자,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25번째, 도마 소독입니다. 1960년대 할머니들은 고기나 채소를 썬 후 나무 도마 위에 과산화수소를 직접 부었습니다. 약 5분 동안 거품이 일게 둔 다음 깨끗하게 닦아내셨죠. 그 시절 보건당국은 이 방법을 경고하며 주방 표면을 위한 유일하게 안전한 소독제는 표백제 기반의 화학제품뿐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희석하지 않은 3% 과산화수소를 나무나 플라스틱 도마에 직접 붓습니다. 꼬박 5분 동안 거품이 나도록 둡니다. 이 거품은 과산화수소가 유기물 및 세균과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천으로 닦아내고 따뜻한 물로 헹굽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과산화수소는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을 포함한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산소 분자를 방출합니다. 현대식품과학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독한 표백제보다 나무 도마에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전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24번째, 채소 세척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요리하기 전에 농산물을 연한 과산화수소 물에 담가두곤 하셨습니다. 차가운 물을 가득 채운 싱크대에 3% 과산화수소 4분의 1컵을 섞고 채소를 20분 정도 담근 후 깨끗이 헹구셨죠. 6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대형 마트와 농약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산 채소는 이미 깨끗하다고 믿게 만들며 이 방식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농업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한 과산화수소, 물에 채소를 담그는 것이 단순히 물로만 헹구는 것보다 잔류 농약과 표면 세균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23번째, 무좀을 위한 조격입니다. 할머니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물 약 4리터당 3% 과산화수소 3큰술을 넣어 일주일에 2번, 20에서 30분 동안 발을 담그셨습니다. 1960년대 약국들은 항진균 연고와 가루약을 적극적으로 팔기 시작했고 가정용 화학제품을 이용한 조격은 효과 없는 민간요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숨겨진 과학은 매우 탄탄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발톱 무좀균과 같은 혐기성 생물은 이런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조격 후 발을 완전히 말리고 코코넛 오일을 얇게 발라 수분을 유지해 주세요. 22번째, 잇몸 건강을 위한 가글입니다. 60년대 초반 구강 청결제로 할머니들은 과산화수소 1비율에 물 2비율을 섞어 60초 동안 입안을 헹군 뒤 뱉어냈습니다. 당시 치과협회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브랜드 구강 청결제를 지지하며 이 방법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치과 의사들은 치은염,
잇몸 염증 및 구강세균을 막기 위해 희석한 과산화수소 가글을 정기적으로 권장합니다. 산화작용이 입냄새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혐기성 세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단, 절대 삼키면 안 됩니다. 항상 과산화수소 1에 물 2 이상의 비율로 희석하고 일주일에 2~3번만 사용해야 합니다. 21번째, 귀 청소용 점이액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기울이고 3% 과산화수소 3방울에서 5방울을 귓구멍에 떨어뜨렸습니다. 60초 정도 거품이 나게 둔 다음 밖으로 흘려보내셨죠. 1960년대 이비인 후과 의사들은 비싼 귀세척 키트와 전문적인 청소 서비스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산화수소 점이액은 브랜드 이름표를 달고 약국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청각 전문가들도 이 방법이 과도한 귀지를 부드럽게 하고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확인합니다. 거품이 굳은 귀지를 부수어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돕는 것입니다. 어지러움을 방지하려면 체온과 비슷하게 살짝 따뜻한 상태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세요. 20번째, 세탁물 표백제입니다. 60년대에 공격적으로 마케팅되던 독한 염소계 표백제 대신 할머니는 평소 쓰던 세제와 함께 3% 과산화수소 한 컵을 세탁기 통에 직접 넣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나도 옷감의 섬유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흰 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표백제 회사들은 염소계 표백제만이 유일한 세탁용 표백제라고 자리 잡기 위해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섬유 과학자들은 과산화수소가 훨씬 부드러운 산화 표백제이며 생분해되고 염소계 제품보다 섬유 손상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19번째, 타일 줄눈 청소입니다. 과산화수소와 베이킹소다를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듭니다. 안 쓰는 칫솔로 욕실 타일 줄눈에 바르고 15분 동안 둔 다음 문지르고 헹궈냅니다. 60년대 화학 청소용품 회사들은 타일 변색에는 타일 전용 상업용 제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기가 막히게 작동하는 이유는 과산화수소가 얼룩 분자를 들어올리는 동시에 베이킹소다의 가벼운 연마 성분이 얼룩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현대 청소 전문가들은 이 방법을 독립적인 테스트에서 수많은 상업용 제품을 뛰어넘는 거의 완벽한 줄눈 청소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18번째, 씨앗 발화 촉진제입니다. 할머니는 씨앗을 심기 전 물 한 컵당 3% 과산화수소 한 티스푼을 섞은 물에 씨앗을 하룻밤 담가 두셨습니다. 1960년대 농업 지도기관들은 가정에서의 씨앗 처리를 무시하고 공장에서 약품 처리된 씨앗 패키지를 사라고 권장했습니다. 오늘날 원예 과학은 과산화수소에 짧게 담그는 것이 씨앗의 껍질을 부드럽게 하고 표면의 곰팡이와 병원균을 죽이며 씨앗 배아 주변의 산소 공급을 늘려 훨씬 빠르고 균일한 발화율을 가져온다고 확인합니다. 17번째, 냉장고 청소입니다. 매주 할머니는 희석하지 않은 3% 과산화수소를 냉장고 안쪽 벽, 선반, 서랍에 뿌렸습니다. 5분 동안 두었다가 마른 행주로 닦아내셨죠. 60년대 초 식품보관 관련 회사들은 특수 냉장고 탈취제와 세정제를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 방식은 음식을 더 빨리 상하게 만드는 곰팡이 포자, 세균, 효모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무엇보다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음식에 묻을 수 있는 화학 잔류물을 전혀 남기지 않아 시판되는 많은 냉장고 전용 스프레이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16번째, 상처 소독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의학계의 입장이 이리저리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60년대의 할머니는 베이거나 긁힌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은 그것이 건강한 조직을 손상시킨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초기 상처 세척 시 제한적이고 짧게 사용하는 것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 세균을 죽이는 데 유익하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물질과 세균을 씻어내기 위해 갓 생긴 초기 상처에 딱 한 번만 사용하십시오. 30초 후에 깨끗한 물로 철저히 헹구고 깊게 찔린 상처나 이미 치유가 진행 중인 조직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비록 너무 자주 쓰셨을지는 몰라도 초기 60초 동안 상처를 씻어내는 이 원리만큼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15번째, 변기와 타일 청소입니다.
3% 과산화수소 반컵을 변기에 붓습니다. 물을 내리지 말고 3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런 다음 변기 솔로 문지르고 물을 내립니다. 타일 표면의 경우 뿌리고 10분 동안 두었다가 닦아냅니다. 60년대 배관 제품 회사들은 오직 자신들의 제품만이 진정으로 살균할 수 있다며 화학 성분이 가득한 변기 청소제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했습니다. 과산화수소 방법은 염소가스를 배출하거나 상수도에 독한 화학 잔류물을 남기지 않고도 산화작용을 통해 세균을 죽이고 얼룩을 하얗게 만듭니다. 14번째, 코막힘을 위한 비강세척입니다. 할머니는 물 13% 과산화수소 1의 비율로 아주 연하게 희석한 용액을 섞어 코를 세척하셨습니다. 60년대 의료 전문가들은 비충혈 제거 알약과 나중에는 코스프레이만이 유일한 코막힘 해결책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일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통합의학 전문가들은 아주 연하게 희석된 과산화수소 비강세척이 코 속 세균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단, 이 방법은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희석 비율이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반드시 증류수나 살균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진한 농도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13번째, 겨드랑이 얼룩 제거제입니다. 과산화수소 2 비율에 주방세제 1 비율을 섞습니다. 흰옷에 누런 겨드랑이 얼룩에 바릅니다. 1시간 동안 두었다가 평소처럼 세탁합니다. 60년대 초 세탁소와 세제 회사들은 노란 겨드랑이 얼룩은 전문적인 처리나 특수 제품 없이는 영구적으로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는 직물에 달라붙어 누렇게 변색을 일으키는 땀속 단백질, 화합물을 산화시키고 주방세제는 그렇게 분리된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 조합은 오늘날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얼룩 제거제보다 여전히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12번째, 조리대 소독제입니다. 주방 조리대 전체에 3% 과산화수소를 뿌립니다. 5분에서 10분 동안 두었다가 깨끗한 천으로 닦아냅니다. 60년대 중반, 화학 소독제 브랜드들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며 상업용 소독제 없이는 집이 끔찍하게 오염될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3% 농도의 과산화수소는 단단한 표면에 있는 광범위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완벽하게 죽입니다. 식품안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시간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살균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꼬박 5분의 접촉 시간이 필요합니다. 11번째, 신발 발냄새 제거제입니다. 할머니는 신발 안쪽에 과산화수소를 뿌리고 햇빛에 완전히 말렸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졌죠. 60년대 신발관리 제품 회사들은 삼나무 깔창, 파우더, 스프레이를 팔기 바빴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신발 안의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번식하며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을 죽입니다. 햇빛 노출이 과산화수소와 결합하여 세균을 이중으로 박멸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신발을 신기 전에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10번째, 식물 곰팡이 및 흰가루병 제거제입니다. 물 한 컵당 3%, 과산화수소 한 큰술을 스프레이 병에 섞어 흰가루병이나 곰팡이, 반점이 보이는 식물 잎에 직접 뿌립니다. 그리고 잎이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둡니다. 60년대 화학농약 회사들은 종종 주변에 유익한 곤충과 토양 미생물까지 파괴하는 독한 살균제 스프레이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희석된 과산화수소는 곰팡이 세포 구조에 짧은 산화 효과를 일으키면서도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되어 식용식물이나 토양의 어떠한 독성 잔류물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기농 정원사들은 이것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원예의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치료법 중 하나로 꼽습니다. 9번째, 머리카락 탈색제입니다. 할머니는 과산화수소와 물을 1대 1 비율로 섞어 머리카락에 발랐습니다. 천천히 머리색을 밝게 한 뒤 햇빛 아래 앉아 계셨죠. 60년대 전문 미용실에서는 비싼 탈색 서비스와 독점적인 하이라이트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사실 과산화수소는 오늘날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상업용 모발 탈색 제품의 핵심 활성 성분입니다. 햇빛 노출은 뜨거운 열기구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산화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핵심은 절대 강한 농도가 아닌 3% 농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탈색 과정은
모발 구조의 수분을 감소시키므로 이후에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듬뿍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8번째, 식기세척기 보조제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주방 세제와 함께 과산화수소 2큰술을 식기세척기 투입구에 직접 넣습니다. 할머니는 자동 식기세척기가 대중화되기 전인 60년대 초반부터 이미 설거지통에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주방 세제 제조업체들은 당시 이미 주방 청소 용품에 대한 독점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천연기름기, 제거제 및 살균제 역할을 하여 일반 주방 세제의 효과를 높이고 그릇에서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마무리해줍니다. 또한 식기세척기가 돌아가는 동안 기기 내부의 냄새도 자연스럽게 없애줍니다. 7번째, 햇볕에 탄 피부 진정 스프레이입니다. 할머니는 과산화수소 1에 시원한 물 3비율로 희석한 연한 용액을 화상 입은 피부에 가볍게 뿌리고 문지르지 않은 채 그대로 말렸습니다. 60년대 선케어 회사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고 지금처럼 시장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희석된 과산화수소가 피부 표면에서 일으키는 가벼운 산화작용은 화상 입은 피부의 감염을 유발하는 표면 세균을 줄여줍니다. 동시에 시원한 물이 즉각적인 온도 강화 효과를 줍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표면 치료용이므로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진 화상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욕실 벽 곰팡이 제거 스프레이입니다. 희석하지 않은 3% 과산화수소를 곰팡이가 핀 욕실 벽면에 직접 뿌립니다. 물로 헹구지 말고 10분에서 15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런 다음 솔로 문지르고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60년대 화학 회사들은 독한 염소 화합물이 들어간 전용 곰팡이 제거 스프레이를 팔았습니다. 반면 과산화수소는 곰팡이 구조 깊숙이 침투해 균사라고 불리는 뿌리 시스템을 산화시키고 세포 수준에서 곰팡이를 죽입니다. 게다가 어떠한 독성 잔류물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노인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밀폐된 욕실 환경에서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안전합니다. 5번째, 미백 치약 보조제입니다. 할머니는 칫솔에 약간의 베이킹소다를 묻힌 다음 과산화수소를 2~3방울 떨어뜨려 천연 미백 반죽을 만드셨습니다. 2분 동안 부드럽게 칫솔질을 하고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셨죠. 60년대 초 치약 회사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미백 포뮬러만이 하얀 치아를 가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치아 표면의 얼룩을 연마하는 가벼운 역할을 하고 과산화수소는 범랑질 표면 내부의 깊은 얼룩 분자를 산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상업용 치아 미백 패치가 과산화수소를 핵심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치아 범랑질 보호를 위해 이 방법은 일주일에 최대 2번까지만 사용하세요. 4번째, 틀니 세척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한 특수 틀니 세정제를 절대 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과 과산화수소를 섞은 용액에 틀니를 하룻밤 담가두셨죠. 1960년대 치과 의사들은 이 방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틀니 재료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물론 틀니 세정제를 파는 치과 용품 회사들은 이 민간요법을 만류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치과 연구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틀니 표면에 서식하며 구강 감염을 일으키는 칸디다균 및 기타 미생물을 매우 효과적으로 박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시판되는 상업용 틀니 세정제와 맞먹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물 1과 3%, 과산화수소 1의 비율로 희석한 용액에 30분 동안 담가두는 것은 이제 많은 치의학 연구자들에게 검증되고 효과적인 세척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번째, 세탁물 곰팡이 및 쉰내 제거제입니다. 수건이나 옷에서 아무리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불쾌한 곰팡이 쉰내가 나면 할머니는 평소처럼 세탁기를 돌리기 전 뜨거운 물이 담긴 양동이에 3% 과산화수소 1컵을 넣고 30분 동안 옷감을 담가두셨습니다. 60년대 섬유 유연제와 세제 회사들은 특수 섬유 관리 제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산화수소는 섬유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직물 패턴 속에 박혀 끈질긴 악취를 유발하는 곰팡이, 포자 군락을 완전히 산화시킵니다. 일반 세제는 표면의 때만 씻어낼 뿐 곰팡이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냄새를 과산화수소는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2번째, 식물 뿌리 썩은 병 치료제입니다.
할머니는 시들거나 뿌리가 썩어가는 화분 식물에 물 한 컵당 3% 과산화수소 한 티스푼을 섞은 용액을 주셨습니다. 60년대 초 상업용 비료 및 식물 관리 제품, 회사들은 특수살균 뿌리 치료제만이 뿌리 썩음을 고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뿌리 썩음은 산소가 부족한 물 빠짐이 나쁜 흙에서 번식하는 혐기성 곰팡이와 세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희석된 과산화수소를 식물에 주면 이 용액이 뿌리 주변 토양에 직접 산소를 방출하여 혐기성 병원균을 죽이는 동시에 뿌리가 회복할 수 있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식물 애호가들과 원예가들은 이것을 물을 너무 많이 준 식물을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구조치료법 중 하나로 부릅니다. 대망의 첫 번째, 수십 가지 상업용 제품을 대체한 만능 집안용 스프레이입니다. 바로 화학 제품 회사들을 그야말로 미치게 만들었던 최고의 꿀팁입니다. 1960년대 초 지혜로운 할머니들은 3% 과산화수소가 담긴 스프레이 병단 하나를 곁에 두고 오늘 우리가 논의한 거의 모든 것과 그 이상에 사용했습니다. 15가지 서로 다른 용도를 위해 15가지 다른 상업용 제품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병으로 표면 소독, 과일 세척, 세탁 보조, 상처 소독, 치아 건강, 정원 관리, 그리고 식품 보존까지 모두 해결했습니다. 전후 시대의 화학 및 청소 산업은 미국 가정에 수많은 제품을 팔기 위한 설득으로 전체 시장 확장 전략을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협이었죠.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할머니는 그저 근거 없는 민간 요법을 하신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용화학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응용화학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과산화수소가 세균에 닿으면 거품을 내며 무언가를 분해하고 그 자리에는 오직 깨끗한 물과 산소만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박사학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리한 관찰력, 인내심,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을 믿는 지혜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임상적인 이름이 적힌 화려한 포장지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순하고 오래된 방식은 절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카운트다운을 기억해 주십시오. 할머니가 소독했던 그 도마, 싹을 틔웠던 그 씨앗, 이웃들보다 3일이나 더 신선하게 보관했던 그 과일, 그리고 섬유한 올 망가뜨리지 않고 하얗게 빛나던 그 세탁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갈색병은 단돈 몇백 권에 불과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대체할 만큼 가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돈을 절약해 주었거나 이미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정말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알고리즘에게 진정으로 유용한 진짜 지식은 널리 퍼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대 사회가 묻어버리려 했던 잊혀진 지혜를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할머니의 지혜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